오늘 석유가 나오는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낙찰 가격이 1,110억 원입니다. 아파트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을까요? 경기 포천시 소울읍에 있는 포천 상훈 아파트입니다. 평수 17평인데 감작 가격 1억 7천만 원짜리가 1회 유찰돼서 1억 1,900에 유찰이 되고 8,3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낙찰 가격이 얼마예요, 여러분? 10억, 100억, 1,000억, 1,11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파트가 석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 가격에 낙찰되겠어요? 낙찰자 이름도 보세요. 원유자. 예, 왠지 석유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는 강원도 초가팔리에 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북한과 가까워요. 여기에 석유가 나오나요? 제가 말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파트에서 석유가 나오겠습니까? 이 물건 입찰표를 잘못 써서 고가 낙찰이 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이 물건 보세요. 1억 7천만 원짜리 입찰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 몇 푼 모아서 담은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경매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보증금을 날립니다. 입찰표를 잘못 쓰게 되면 입찰 보증금은 원래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는데 돈을 날려서 되겠습니까? 이 물건은 다행히 1,111억의 낙찰 받으신 분은 법원의 선처로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고 차순위인 1억 2,600억에 넘어갔어요.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도 볼까요? 2019년도에 53억에 분당에 있는 더 헤리티지 아파트가 53억에 낙찰됐어요. 분당이니까 좋은 아파트 아니냐? 아니에요. 2등 가격 보세요. 6억 5천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이분도 불허가를 받았지만 매번 불허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건 경기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무려 얼마예요? 18평짜리가 17억 5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차순위가 1억 8천인데 이때는 돈 못 돌려받았어요. 미납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번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담은 몇 푼이라도 벌려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보증금을 날려서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이렇게 석유가 나오는 아파트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수 좋게 불허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대금 미납 방지법 3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입찰 단위 앞에 돈 표시를 해두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억 단위 금액대에 입찰을 한다 했을 때는 이 앞 단위, 이 10억 단위대에 돈 표시 또는 X 표시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억대 아파트를 입찰한다고 하면 10억, 2억에 돈 표시 또는 여기에 X 표시를 딱 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입찰 가격을 입찰하기 전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입찰 가격을 3 이렇게 잘못 쓰고 나서 잘못 썼다고 해서 여기를 뭐 X하고 4로 다시 쓴다거나 더 쓰거나 고친 흔적이 있으면 무효 처리가 되지만 이렇게 앞 단위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입찰표 앞에 내가 쓰려고 하는 입찰 단위 앞에 막을 수 있도록 하거나 두 번째는 하루 전날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가는 거예요. 유료 경매 사이트에는 여기 입찰표 작성이라는 게 항상 링크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표를 쓸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이걸 하루 전날 미리 써 가세요. 꼭 당일 가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인터넷을 쓰지 않는다면 다른 법원에 있는 입찰표를 가져와서 제출해도 무방하고요. 동일 법원에 한번 갈 일이 있으면 한두 장 정도를 더 가져오세요. 더 가져와서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미리 써서 가는 것도 상관이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법원에 있는 입찰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혹시나 내가 뭐 다른 법원에 가서 시간에 쫓겨서 입찰표를 실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입찰표를 하나 더 작성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입찰표를 하나 써서 냈는데
만약에 입찰표가 하나 더 들어가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제출하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입찰표를 쓰고 항상 사진을 찍어 두세요. 사진을 찍고 나서 입찰표를 제출하고 나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쓴 입찰표가 맞는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 썼다, 빨리 하나 더 써가지고 제출을 하세요.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쓰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낙찰받은 물건에서 석유 나오는 것이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입찰하는 단위 앞에 원 단위 또는 X 표시를 해서 내가 그 이상 쓰지 않도록 하거나 하루 전날 인터넷으로 출력한 것 또는 해당 법원에서 가져온 입찰 봉투 또는 다른 법원에서 가져온 봉투까지 쓰는 것은 상관이 없다. 만약에 이런 것도 다 제대로 했는데 입찰표를 제출하고 보니 내가 입찰 가격을 너무 높게 잘못 쓴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전에 꼭 사진을 찍어 두시고 잘못 쓴 것 같으면 빨리 하나 더 써서 제출을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경우가 있기에 낙찰받은 물건에서 갑자기 석유가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대금 미납하는 일은 없겠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